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시 주말은 이거 무주에 내려오는 게 제 취미고 특기고 생활입니다. 제가 이 앉아 있는 이 농막 7평짜리 이 자그마한 이 토굴인데 요 정면에서 새벽 4시가 되면은 약 15도 전방 상향에 오리온자가 그렇게 선명하게 떠네요. 근데 초저녁에는 지금은 이거 보니까 이 목성이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밝고 빛납니다. 지금 지구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성이 지구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우주 기운 자체가 이 하늘 기운, 지구의 전리층을 벗어나 가지고 그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이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에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죠. 그리고 이 목성 이 자체가 우리의 그저 제사 문화에도 이게 이제 목성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사할 때 여러분 옆에서 그 충문 읽는 분들 있죠. 그 충문에 유세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마 들었을 겁니다. 유세차가 목성을 바라보고 있는 지구의 중심점이 세차 운동을 할 때 그 세차의 기준 방향에 따라 가지고 날짜가 어떻게 정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지어낸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세차 뭐냐 뭐일 뭐 효자 누구 감소우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는 거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제가 둘째기 때문에 이제 자세 때 충문을 제가 읽거든요. 그러면서도 유세차가 뭔지 몰랐는데 근래 들어 보니까 이제 그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세차란 이가 나왔다 하는 걸 듣고 참 흥미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초저녁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보자 4시 반인데요. 7시 되면 목성이 아주 잘 떠오릅니다.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뭐 그거는 그냥 제가 이 동네 자랑하느라고 인사를 좀 드렸는데 제가 있는 여기가 산 중턱인데요. 800고지가 조금 안 됩니다. 750고지 되는데 이 산이 민주지산입니다. 그제 백두대간에 지리산으로 흘러가는 그 길 중에 민주지산, 삼도봉, 덕유산 그리고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이 백두대간 쪽으로 이제 타 있는데 민주지산이 이름이 산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주변의 모든 산을 다 감싸 안고 있는 산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3시부터 이제 운기조식을 쭉 끝냈는데 갑자기 민주지산 주변 산을 두루 아우르는 대통령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도반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식을 하나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즉 현재 우리나라 지금 한참 열기를 뿜고 있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감상 방법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뭐 양쪽 쪽에서 치열하게 이제 이쪽에 대표주자 저쪽에 대표주자 하는데 누가 되느냐 하는 거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감상할 때 말이죠. 대통령 선거 딱 쳐다볼 때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누가 되든 다 비슷하고 똑같은데 누가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누가 더 돈이 많으냐 이걸 한번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결국 돈이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옛날에 이제 힘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힘이 무력이거든요. 그래서 총과 칼로서 주로 이렇게 정치 권력을 쟁취하는데 그 당시는 무력이었고 자본주의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금력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참고로요.
지금 우리나라 양대 정당이 이제 뭐 이름 붙이기를 보수와 진보로 붙였지만은 이거 용어 장난입니다. 뭐냐면은 원래 보수는 현재의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더 낮게 나아가고자 하는 이걸 보수라 그러고요. 진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거의 혁명적이거든요. 현 시스템과는 안 되니까 뒤집어 버린다는 이런 개념인데 뭐 우리나라는 그 말이 안 맞죠. 그건 어쨌든 간에 이 두 양대 세력이 돈을 어디서 구하느냐 이걸 한번 바라보면 대통령 선거 감상에 재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이쪽 진보 쪽에는 말이죠. 원래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현재의 집권 세력이 박근혜를 탄핵을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 올랐을 때에 돈이 그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진보가 돈을 마련하는 방법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산업화 시대의 발전, 기업 이 정도 레벨로 가지고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주로 금융과 부동산을 가지고 자금을 마련합니다. 근데 원래 기존 우리 보수 집단은요, 산업화 시대에 기업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기업들로부터 빨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정치 권력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기업 활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박정희 시대 때 만들어진 그 규모의 경제, 큰 기업이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작은 기업들이 새끼치고 해가지고 나라가 발전한다는 이 경제 시스템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대기업 중심의 이 산업화 세력이 정치 자금의 이 밑거름이 된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전두환 시대 때 이렇게 민주화 세력으로 포장을 했던 이런 좌파 집권 세력들은 이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해왔던 이 기업 집단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쪽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눈을 돌렸던 것이 금융 쪽이고 아울러 부동산 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동산 값이 제일 많이 올랐던 때가 노무현 시대 때고 그 다음에 이어져 문재인 시대 때인 거는 아실 겁니다. 왜 올랐을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의 가치, 그 땅의 가치를 부풀려 가지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거든요. 여러분, 지금 야권 주자가 유력시 되고 있는 이재명 씨, 이 대장동 이거 말이죠.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금융과 부동산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 자금화 하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대의 정치는요, 돈 없으면 절대 못 합니다. 결국 돈 싸움입니다. 지금 어느 쪽에 돈이 많은지 한번 감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윤석열 쪽으로도 돈이 좀 많이 흘러갈 것 같고, 기존 만들어낸 돈도 지금 이재명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빡빡한 게임이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검역이라고 하는 게
정치 권력의 그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알게 모르게 이쪽 저쪽으로 어떻게 가는 건 많이 있겠지만은 비하인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가 하면은 지하 자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지키고 나는 안보파트에서 30년 이상 군복을 입어서 한번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또 거기서 주로 제가 했던 업무가 끄트머리에는 국회 담당을 했더랬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그래서 정치 업무를 맡아서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치 자금의 흐름을 갖다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제가 할 때는 그때는 이제 김대중 시대였거든요. 거기에 흘러오는 자금들의 루트를 보면은 지하 경제. 여러분 지하 경제라 그러면은 이 지상 경제가로 완전히 척을 지고 있는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검은 돈입니다. 그 검은 돈은 어떻게 흘러들으냐. 세계적 흐름도에 보면은요. 이 사회주의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돈이 거의 검은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경제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저들을 지상 경제에서 움직인 것은 미국이 뒤를 봐줘 가지고 일부러 키워 가지고 미국이 자기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주요 소비재를 중국에다 다 떠넘겨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소비재 생산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이 저렇게 컸는데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요 검은 돈을 갖다가 움직인 데 귀신들입니다. 석유 자금, 무기 자금, 마약 자금. 우리나라는 그거 아닐 것 같습니까? 두 번의 이 사회주의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한번 잡고 난 다음에 이 나라에도 그런 검은 자금들이 엄청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 나오겠지만 그것들이 정치 자금화를 해야 그 검은 자금들이 양성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역시 부동산 이런 지상으로 올라와 가지고 또 다른 자금을 만드는 바탕이 됩니다.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시는 것 같던데 이거 위험합니다. 이 지하 자금을 움직이는 검은 세력들은요 반드시 검은 주먹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쪽에는 마피아지만은 우리 동양 쪽에서는요 중국의 삼합회하고 일본의 야쿠자하고 그들이 검은 자금에 깊숙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한국에 있는 여러 조폭들도 같이 움직입니다. 설정 오늘 한번 떼드리면 여러분 버닝썬 사건이 뭔지를 아시죠? 윤총경이다. 버닝썬이라 해가지고 강남 룸사롱의 술집 사건인데 그걸 따져보면 마약 사건입니다. 마약 사건. 거기에 정치 권력까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파고 들어가면 북한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그래 북한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중국 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을 하고 그들과 결탁을 했던 이제 검은 자금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북한 자금이 바탕에 대한 커피도 지금 우리가
사먹고 있는 커피 사업도 그들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지상지역, 지하 구분할 것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대선판을 바라볼 때는 정치 자금을 바라봐야 되고 그 자금이 흘러오는 그 길은 어딘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이런 국민들이 60% 이상이 된다니까 자금도 아마 조금 이쪽으로 옛날보다는 많이 쏠리겠지만 산업화 세력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 자금은 약합니다. 진보 세력이 갖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검은 돈들이 엄청나게 지금 흘러 들어오는 걸로 보입니다. 제 눈에는 보입니다. 이 세상에 이거는 뭐 저기 오픈 방송에서는 못하고 이제 저희 도반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는 검은 자금의 흐름들이 전 세계를 봐야만 보이거든요. 중동 지방의 테러 조직, 그들의 무기들을 판매하는 조직, 그들이 석유를 어떻게 지하 자금화하는지 만드는 조직, 이것들이 어떻게 중국과 결합되고 유럽 지역과 결합이 되며 러시아의 마피아들하고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그래 그들과 연결을 맺어 있는 이 북한, 한국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돈이 나오는지. 대장동 사건과 지금 뭐 난리가 나 있는데요. 터질라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한 거 많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것만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대선판을 바라볼 때는 어느 쪽이 돈이 많은가를 보십시오. 저 인물이 어떤인가를 보지 마시고. 민주지산, 여기에 있는 산기운이, 강한 산기운이 주변에 있는 여러 산들을 휩싸 안을 때도 기운끼리 충돌이 있는데 어떻게 하물며 한나라의 지도자가 아니죠. 지배자죠. 지배자를 결정하는데 충돌이 없을 리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저희 같은 도반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제일 좋은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거든요. 그 싸움 중에서도 제일 큰 싸움이 지금 대통령 선거판입니다. 이거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게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그 피 흘리는 전쟁은 결국 정치거든요. 정치의 다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구경이 결국 싸움 구경이고 제일 재밌는 구경이니까 구경하는 방법론, 그냥 총과 칼, 피 튀기는 이것보다도 한 발딱 밑에 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면은 상당히 재미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들의 세상을 이해하는 수준을 한 번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